자, 임춘의 공방전을 보겠습니다. 공방전, 갈래부터 볼게요. 갈래는 가전이고요. 이 가전이라는 말은 가짜 전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전기문 아시죠? 전기문이라는 것은 어떤 인물의 생애를 다루고 그 인물이 이제 훌륭한 인물이어가지고 그 인물이 한 뭐 업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든가 뭐 이런 걸 던져주는 게 이제 전기문이죠. 옛날에 이제 전이라는 글이 있었는데 그 전은 전인데 가짜 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물을 의인화하여 전기문의 전의 형식으로 쓴 글입니다. 요걸 가전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가전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 교훈을 줍니다. 교훈을 준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아직 설화 그 소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설화에서 소설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설화라는 것은 신화 전설 민담이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제 뭐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이런 것들이 이제 설화인데, 가전은 그렇진 않아요.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는 아니고 누군가가 이제 창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개인 창작이라는 점에서 소설에 조금 더 가깝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갈등들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어떤 구성을 갖추고 있고 이런 점에서 소설에 가깝다. 하지만 완벽한 소설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설화와 소설의 중간 단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갈래의 특징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물을 의인화했다 그랬는데 공방전은 그러면 뭘 의인화한 거냐? 여러분, 공이라는 것은 동그라미를 뜻하고요. 방이라는 것은 모남, 네모예요, 네모. 그러면 동그라미와 네모를 합치면 뭐가 될까요? 엽전이 되죠. 돈이에요, 돈. 이해되시죠? 돈. 그래서 돈을 의인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돈을 어떻게 의인화했는지를 보시죠. 공방의 자는 관지이니, 이건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성인 이름. 그러니까 20살이 되면 이름을 하나 지어요. 옛날 사람들은 본명을 잘 부르지 않았습니다. 본명은 가족들끼리나 부르는 거예요. 예. 왜 이름이라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름을 부르면 이렇게 본명을 막 부르면 귀신들이 그 이름을 알아가지고 어떻게 뭐 해코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본명을 부르지 않고 여러 가지 이름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명, 어릴 때 이름, 그다음에 호, 이건 부르는 이름. 우리가 이제 보통 백범 김구 할 때 그 백범 이런 게 호예요. 그래서 부를 때는 백범, 어이 백범, 자네 백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불러요. 뭐 김백범 이렇게도 부릅니다. 예. 호가 부르는 이름. 그 다음에 자는 성인이 됐을 때 이름을 또 하나 지어요. 성인 이름. 그러니까 아명이 어릴 때 이름이잖아요. 자는 성인 됐을 때 이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자세히는 모르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름이라는 거. 공방의 자는 관지다. 관지라는 것은 이게 지는 그것. 관은 꿰뚫을 관자. 관통하다 할 때 관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꿰뚫다 이런 뜻이거든요. 꿰뚫다. 그럼 뭘 꿰뚫어요? 여러분, 엽전을 보면 그 엽전들을 이렇게 꿰가지고 뚫어가지고 이렇게 그 줄에다가 묶어서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려드릴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이렇게 그 더미로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죠? 네,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방의 자는 관지이니, 그 조상이 일찍이 수양산에 숨어. 이 수양산, 누가 숨은 산인지 혹시 아시나요? 시조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아실 텐데,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 노라 라는 시조가 있죠. 백이와 숙제가 은거한, 그냥 유명한 산이라 등장을 한 거지, 백이와 숙제하고 이 내용은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냥 유명한 산이라서 그냥 갖다 넣은 거예요. 수양산에 숨어. 구렬, 동굴이죠. 구렬 속에 숨어, 동굴 속에 숨어. 숨진 않았구나. 동굴 속에서 살아 아직 나와서 세상에 쓰인 적이 없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돈이 아직 세상에 쓰이지 않을 때를 이야기해요. 돈이 아직 쓰이지 않았다. 옛날에는 처음 황제 때 조금 채용되었으나, 이 처음 황제, 뭐 중국의 황제를 이야기하고, 헌원시라는 중국 황제,
뜻합니다. 근데 이거는 혹시 그 선상탄 이런 작품 배우시면 거기 나와요. 헌원 씨를 한탄한다. 예? 중국 황제를 한탄해요. 뭐 그런 얘기 나오죠. 왜 한탄하냐? 배를 만들어서. 뭐 이건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공방전에서는 이 황제는 헌원 씨, 중국 전설의 황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황제 때에 조금 채용되었으나 그러니까 돈을 조금 썼다는 얘기죠. 성질이 굳세여 세상 일에 그리 단련되지 못하였었다. 그러니까 잘 쓰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황제가 상공을 불러 보이니 여기서 상공은 이제 기술자, 장인이라고 하나요? 예, 장인. 그 뭐 망치질하고 이러신 분들이 있죠. 예, 철 주조하고 이러신 분들이겠죠. 도공을 불러 장인을 불러 말하니 공이 한참 동안 들여다보고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 사냐의 성질이 비록 쓸만하지 못하오나 여기서 이제 사냐의 성질이라는 것은 산과 들처럼 그러니까 거칠다는 얘기예요. 야생의 거친. 그래서 야생의 성질이라 거친 성질이라 비록 쓸만하지는 못하오나 만일 폐하가 만물을 좋아하는 풀무와 망치 사이에 놀아 때를 긁고 빛을 갈면 그 자질이 마땅히 점점 드러날 것입니다. 자, 요거는 좀 중요한데요. 풀무와 망치 사이에 놀아 때를 긁고 빛을 갈면 요게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돈을 주조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을 주조하는 과정. 옛날에 뭐 동이라든가 아니면 구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돈을 만들었죠. 철이나 이런 걸로 돈을 만들었기 때문에 돈을 그 만들 때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든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자질이 점점 드러날 것이다. 왕자는 임금은 이런 뜻이에요. 이게 아들 자자가 아니죠. 아들 자자면 이제 왕의 아들을 뜻하지만 왕자는 왕이 된 자는 그냥 왕은 이런 뜻이에요. 왕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릇이 되게 하오니, 그러니까 이제 그릇이 되게 한다는 건 임금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거죠. 네. 사람을 적재적소에 사용해서 어떤 그릇으로서 활용되게끔 하는 사람이니 이런 뜻이에요.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죠. 원컨대 원합니다. 폐하는 저 완고한 구리와 함께 내버리지 마옵소서. 됐죠?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이 철을 지금은 거친 성질이라서 쓰지 못하지만 언젠가 두면 어떤 그릇이 될 거라는 거죠. 쓸모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버리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그가 세상에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돈이죠. 그는. 네. 뒤에 난리를 피하여 뭔지 어떤 난이 있었나 보죠. 강가의 숫화로 거리로 이사하여 거기서 살게 되었다. 숫화로 거리는 이제 숯을 굽는 거리입니다. 이제 아마도 불이 강했겠죠. 불을 만나야 되니까. 그의 아버지 천은 자, 요 천은 뭘 의미하냐면 화천이라는 동전을 뜻해요. 여기 나오네요. 옆에 화천이라고. 네, 동전입니다. 동전. 화천은 주나라의 대제로 나라의 부세를 맡았었다. 여러분 이 세자 뭐죠? 세자 세금 세자죠. 네, 그래서 부세 세금을 출납하는 관리를 뜻합니다. 이 대제라는 건 재상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주나라의 재상으로 나라의 세금 출납을 맡았었다. 이런 의미예요. 방의 위인이 밖은 둥글고 안은 모나며 이게 곧잘 나오더라고요. 밖은 둥글고 안은 모나며 이게 표리부동이죠. 겉과 속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둥근 게 좋은 걸까요? 모난 게 좋은 걸까요? 야, 너는 왜 성격이 모났냐? 라고 이야기하면 부정적인 의미거든요. 네, 성격이 좀 뾰족뾰족하고 안 좋다는 의미예요. 보통은 둥글다는 의미가 뭐 이렇게 둥글 저렇게 둥글 애가 둥글둥글해 이러면 뭐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밖은 둥근데 그러니까 밖으로 볼 때는 사람이 괜찮아 보이는데 안이 모났어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겉은 괜찮아 보이는데 안이 별로라는 거죠. 그래서 겉과 다르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다 이중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때에 따라 응변을 잘하여 이 응변은
오타 아니에요. 예, 웅변 아닙니다. 응변. 이건 임기응변이라는 말 아세요? 예, 상황에 따라 맞게 잘 처신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이렇게 처신하는 것을 임기응변이라고 하는데 요 응변은 그런 뜻이에요. 한나라의 벼슬하여 홍려경이 되었다. 자, 홍려경은 뭐 하는 거냐면 그 외국 손님을 접대하는 벼슬입니다. 외국 손님을 접대하는 벼슬이 되었다. 그 벼슬을 맡았다는 얘기죠. 그때에 오왕, 오나라의 비가, 이건 뭐 왕비이죠. 오나라의 왕비가 교만하고 참얼하여, 참얼하다는 건 뭐 이제 그냥 교만하다의 연장선상으로 보시면 돼요. 주제 넘는 행동을 함, 이런 뜻인데 몰라도 됩니다. 이거는 권세를 도맡아 부렸는데, 그다음 보시면 방이 그에게부터 많은 이득을 보았다. 그러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그에게 붙었다는 것은 권력에 기생하여, 그죠? 권력에 기생하여, 아첨하고 권력에 기생해서 많은 이득을 보았대요. 여기서는 전의 특징이, 가전의 특징이 드러나는데, 요 오왕의 비 있잖아요. 이건 이제 실제 사건이에요. 그래서 실제 하는 인물을 등장시키는 거죠. 실제 했던 인물을 등장시켜서 사실성을 부여하고요. 그래서 교훈성을 강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진짜 전이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실제 인물을 등장시켰으니까. 그 다음 보시면 무제 때에 천하의 경제가 궁핍하여 나라의 창고가 텅 비었으므로 위에서 걱정하여 방을 벼슬시켜 부민후를 삼아. 여러분 이 부민후라는 벼슬은 이 뜻을 보시면 부자가 부유하다, 민자가 백성이죠. 그래서 백성을 부유하게 하는 벼슬이에요. 백성을 부유하게 하는 벼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민후를 삼아 그의 물이 염철승근과 함께, 이 염철승근은, 이 염자는 소금이고요, 철은 철입니다. 그래서 소금과 철을 담당하는 관리예요. 소금과 철을 담당하는 관리. 여러분 옛날에 소금과 철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재화였죠. 그래서 소금이라는 것은 이제 필수적인 거잖아요.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철도 그 당시가 이제 철기를 가지고 있으면 강대국이요, 철기가 없으면 강대국이 아닌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 주몽 이런 거 보면 막 한나라에서 철기 수입해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철기가 있어야 강대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철이 그만큼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금과 철을 나라에서 관리를 했단 말이죠. 소금과 철을 담당하는 관리. 근과 함께 조정에 있었는데 근이 매양 형님이라 하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그만큼 존경했다, 공경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근이 방을 그만큼 공경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보시면 방은 성질이 욕심이 많고 더러워 염치가 없었다. 자, 여러분 이런 부분은 방의 성격을 직접 제시하는 부분이에요. 성격을 직접 제시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직접 제시가 있고 간접 제시가 있는데, 직접 제시라는 건 이렇게 서술자가 평가를 해서 제시하는 것을 직접 제시라고 하고요. 간접 제시는 말과 행동을 제시해요. 말과 행동만 제시를 하면 글을 읽는 독자가 그걸 읽으면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렇구나, 이 인물이 이런 인물이구나라고 판단을 하게 하는 거, 이런 게 간접 제시인데, 여기서는 직접 제시를 통해서 방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인식도 드러납니다. 그렇죠? 방에 대한 부정적 인식. 욕심이 많고 더러워 염치가 없었다. 이제 재물과 씀씀이를 도맡게 되니 본전 이자의 경중을 저울질하는 법을 좋아하여 나라를 편안하게 하는 것은 반드시 질그릇이나 쇠그릇을 만드는 생산의 기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여 백성과 더불어 작은 이익이라도 다투고 물건값을 낮추어 곡식을 천하게 하였다. 문장이 굉장히 길죠. 그죠? 일단 뭘 좋아했다는 거냐면 돈을 좋아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산농공상이라고 해서, 산농공상 아세요? 산농공상? 이게 이제 선비, 농업, 공업, 상업, 상업을 가장 천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다 거짓말쟁이들이거든. 예? 그러니까 상업은 이 물건을 예를 들어 100원에 사서 뭐 500원에 판다.
근데 아이고 남는 거 없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선비들이 봤을 때 이 상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천한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가장 귀한 것은 선비지만 그 다음은 농업. 그래서 농사가 천하의 근본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공방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공방은 뭘 중시했어요? 상업을 중시했죠. 그래서 본전 이자의 경중을 저울질하는 법을 좋아했다. 이 말이 이익을 중시했다는 겁니다. 이익을 중시했다는 건 결국은 상업이죠. 상업 이익을 중시함. 돈을 중시했다는 거예요. 돈이니까 돈이니까 돈이 늘어나는 것을 중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산 글쓴이가 봤을 때 긍정적인 겁니다. 이거는 글쓴이가 봤을 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 이런 생산을 천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곡식을 천하게 하였다. 이게 이제 공방의 잘못이에요. 그 다음 화를 중하게 하여. 이 화는 재화예요. 재화. 돈을 중시했다는 겁니다. 돈을 중하게 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근본을 버리고, 근본은 농업을 뜻하고요. 산업공상의 끝은 상업을 뜻합니다. 상업을 따르게 하여 농사에 방해를 끼침으로 간관들이 많이 상소하여 논했으나 위에서 듣지 않았다. 자, 간관은 임금에게 간한, 이렇게 하셔야 옵니다. 저렇게 하셔야 옵니다. 이게 맞사옵니다. 뭐 이런 걸 이제 간하는 신하, 이걸 간관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위는 이제 왕이죠. 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간관들이 볼 때는 이 방해하는 것이 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왕은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 보시면 방은 또 재치있게 권기를 잘 섬겼어요. 그 문에 드나들며 권세를 부렸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처세술이라고 합니다. 처세. 그러니까 처세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 있는 사람에게 가서 아첨하고 돈 갖다 바치고 좋은 거 갖다 주고 그러면서 자기의 권력을 늘려갔던 것이죠. 벼슬을 팔아 올리고, 매관매직이죠. 벼슬을 팔아 올리고 내침이 그 손바닥에 있으므로,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벼슬에서 쫓아내는 것도 공방 한마디면 탁 쫓아내버리는 거죠. 공경들이 많이 절개를 굽혀 섬기니 곡식을 쌓고 뇌물을 거두어 문권과 증서가 산 같아 이루 셀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매관매직을 하고 다른 사람들도 이제 공방에게 고개를 조아렸다는 얘기죠. 방은 사람을 접하고 인물을 대함에도 어질고 불초함을 묻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품을 따지지 않았다. 성품을 따지지 않고, 비록 시정 사람이라도, 이 시정잡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시정잡배, 천한 사람 이라 할지라도 재물만 많이 가진 자면 다 함께 사귀고 통하니 이른바 시정의 사귐이란 것이다. 때로는 혹 거리의 악소년들과 어울려 바둑두기와 투전하기로 이를 삼아서, 여기서 이제 악소년은 뭐 나쁜, 요즘으로 치면 이제 양아치들이죠. 양아치들. 거리의 양아치들과 바둑두기와 투전은 도박이에요. 도박을 이를 삼아서 잠옷 연락을 좋아하므로, 연락은 뭐 어울려 다니기를 좋아하므로 그때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공방의 말 한마디면 무게가 황금 100근만 하다. 그러니까 황금보다 돈이라는 것이 더 중시되어 쓰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죠? 물론 황금도 중요했습니다만 돈이 그만큼 중요하게 여겨졌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 방이 여러 사람들과 이렇게 다녔잖아요. 이런 건 이제 돈이라는 것이 여기저기에 쓰이기 시작했다. 뭐 도박할 때도 쓰이고요. 그렇죠? 시정에서도 쓰이고 여기저기서 쓰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부분, 돈이 널리 쓰이기 시작했다. 그전에는 이제 나라에서 쓰이고 세금 받을 때 쓰이고 뭐 이랬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냥 시정 사람들에게도 돈이 쓰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공방의 말 한마디면 무게가 황금매끈만하다. 원제가 위에 오르자 공우가 상서하여 아래였습니다. 원제는 황제죠. 한나라 황제예요. 네, 한나라 황제. 원제가 위에 오르자. 자, 공우라는 사람이 중요하죠. 상소문을 올린 거예요. 뭐라고 올렸냐? 방이 오랫동안 극무를 맡아보면 나라의 일을 맡아보면서 농사의 근본을 알지 못하고 한갓 장사치의 이익만을 일으켜 나라를 좀먹고 백성을 해하여 공사가 다 곤궁하오며, 공사는 공공의 어떤 경제와 사적인 경제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공사, 국가와 백성들 모두 곤궁하다. 더구나 뇌물이 당자하고 청탁을 버젓이 행하오니 대저 지고 또 타면 도둑이 이르게 된다. 제가 인용이죠. 인용이에요. 지고 또 타면 도둑이 이르게 된다. 자, 이건 뭐냐면 재물과 권세를 탐하면 도둑과 같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여기서 지금 재물과 권세를 탐했냐? 바로 방이죠. 그러니까 방이 재물과 권세를 탐했기 때문에 지금 마치 도둑처럼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한 것은 대역의 분명한 경계이니, 옛날 그 대역은 책이죠. 옛날 글에 분명히 이것이 나와 있다. 청컨대 그를 면직시켜 욕심 많고 더러운 자를 징계하옵소서. 결국은 이제 얘가 바라는 것은 이겁니다. 면직시켜서 욕심 많고 더러운 자를 징계해야 한다. 그때 집정자는 이제 그 다스리는 사람, 공량의 학으로 진출한 이가 있어요. 이 공량이라는 것은 경제 문제, 경제예요. 경제를 잘 아는 이가 있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경제를 잘 아는 이가 있어. 군자가 부족하여 군자금, 이건 이제 군자금 아시죠? 네. 어떤 군대에 필요한 군자가 부족하여 장차 변책을 세우려니, 변책은 보통 이제 변방에, 그러니까 이제 국경 근처에 오랑캐들이 쳐들어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랑캐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세운 어떤 목책, 바리케이트, 예, 그런 거예요. 바리케이트 같은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방에 세우는. 그 다음에 자, 이걸 세우려고 했는데 이제 돈이 부족한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집정자가 경제를 잘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군대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거예요. 이걸 세우려고 했는데. 그래서 방을 미워했어요. 이 말이에요. 방의 일을 미워하여, 그러니까 방 때문에 지금 경제가 이 모양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드디어 그 말을 도우니, 자, 그러니까 다스리는 사람 중에, 그러니까 이 다스리는 사람은 왕은 아니고 그 높은 벼슬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겠네요. 높은 벼슬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경제를 잘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군자금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방의 일을 미워했는데 공우가 이렇게 상서를 한 거야. 그래서 도운 거예요. 그 말을 도우니, 여기서 그 말은 공우의 말이죠. 공우의 상서를 도운 거예요. 이 집정자가. 위에서 그 사рем을 들어 방이 드디어 쫓겨나게 되었다. 이 위가 왕입니다. 왕이에요. 그래서 왕이 그 말을 들어 방이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자, 방이 아랫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얼마 전 임금님을 뵙고 혼자 천하의 정치를 도맡아 보아 장차 나라의 경제가 족하고 백성의 재물이 넉넉하게 하고자 하였더니, 하하, 웃기고 있네요. 네. 어쨌든 뭐 본인은 그랬다고 합니다. 이 정치인들은 참 항상 이렇게 뻔뻔해. 이제 하찮은 죄로 내버림을 당하게 되었지만 나아가 쓰이거나 쫓겨나 버림을 받거나 나로서는 더하고 손해날 것이 없다. 난 너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 뭐 여기 쫓겨났어도 손해볼 게 없다는 얘기죠. 다행히 나의 남은 목숨이 실오라기처럼 끊어지지 않고 진실로 주머니 속에 감추어 말없이 내 몸을 성하게 지녔다.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죽어 없어진 건 아니란 뜻이죠. 가서 뜬 마름과 같은 자취로, 마름은 풀입니다. 풀과 같은 자취로 곧장 강가로 돌아가 낚싯줄을 들이워 고기나 낚아 술을 사며, 자, 이거 뭐 하자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많이 있었던 자연 친화, 은거의 삶을 살겠다는 거죠. 은거의 삶을 살고
백길로 돈을 번 사람들과 더불어 술 싫은 배에 둥실 떠 마시며 한평생을 마치면 그만이다. 어차피 돈 많이 벌었는데 뭐 그냥 은거하면 그만이야. 이런 얘기죠. 비록 천종의 녹과 오정의 밥인들. 자, 이거는 천종의 녹, 오정의 밥은 높은 많은 복록,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월급이요. 요즘 말로 치면 쉽게 말하면 많은 월급과 그 다음에 오정의 밥은 이제 권세와 권력이죠. 명예. 그러니까 이런 돈과 부귀 영화예요. 쉽게 말하면. 너무 이걸 너무 쉽게 말하려다 보니까 부귀 영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부귀 영화를 내가 어찌 그것을 부러워하여 이와 바꾸랴. 은거의 삶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와요. 그러나 그러니까 뭐 내가 꼭 벼슬에 안 나가도 돼. 나 그냥 이렇게 살면 돼.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근데 내가 보니까 조만간 나의 이 술이, 그러니까 나의 어떤 일이, 나의 권력이 다시 살아날걸? 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볼게요. 여기 지금 중략이 있어야 되는데 중략이 없네. 여기 중략이 있고요. 이 중략에서는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공방이 죽어요. 공방이 죽고 이후 남은 공방의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 남은 공방의 무리들이 남송에서, 남송 아시죠? 송나라가 그 몽고의 침략을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남송으로 옮겨가죠. 그때 남송에서 다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가는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공우의 말을 들어서 공방의 무리를 모두 제거했어야 한다. 안타까워요. 글쓴이는. 그 다음에 사신이 말하기를. 자, 요거 좀 중요하죠. 사신이 말하기를은 그 역사서 중에 사마천이 쓴 사기라는 역사서가 있습니다. 그 역사서에 보면 인물편이라는 게 있어요. 뭐 이제 여러 가지 편들이 있는데 인물편 중에 어떤 인물의 일대기를 쫙 쓴 다음에 글쓴이가 그 인물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사신이 말한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글쓴이의 평가를 내리게 되거든요. 그 사마천 사기의 형식을 본뜬 거예요. 본뜬 것이고 이것은 작가의 말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신이 말하기를 이라고 했으면 이건 그냥 내가 생각하기는, 내 생각에는, 내가 평가하기로는 이런 뜻인 거죠. 남의 신하가 되어 두 마음을 품고 큰 이익을 좇는 자를 어찌 충성된 사람이라 이르겠는가. 충신은 불사이군이라고 했거든요. 두 임금을 섬기면 안 됩니다. 지조와 절개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이건 지조와 절개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두 마음을 품고 큰 이익을 좇는다. 나쁜 겁니다. 어찌 충성된 사람이라 이르겠는가. 서리적 표현이죠. 방이 올바른 방법과 좋은 주인을 만나 정신을 모으고 마음을 도사려 정령한 약속을 잡아. 이 정령하다는 것은 틀림없는, 바른 이런 뜻이에요. 틀림없는, 바른 약속을 잡아 그다지 적지 않은 사랑을 받았으니,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 이런 뜻이죠. 마땅히 일으키고 해를 들어 그 은혜를 갚을 것이거늘. 그러니까 임금의 총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적지 않은 사랑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갚아야 했는데 비를 도와 권세를 도맡아 부리고 이에 사사로운 당을 세웠으니 충신은 경외의 사귐이 없다는 것에 어그러진 자이다. 경외의 사귐이 없다. 이 경외는 경계 밖 이런 뜻이에요. 그럼 봐봐. 경계 밖의 사귐이 없다는 것에 어그러진 자이다. 그러니까 충신은 경계 밖의 사귐이 없어야 돼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경계는 뭐냐면 선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을 지키지 않는 사귐이 없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충신은 선을 지키지 않는 사귐이 없어야 한다. 근데 그 말에 어긋난 자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글쓴이는 공방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네요. 그쵸? 어떤 부분들이 이제 부정적인지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내용 정리를 좀 해보면, 자, 앞부분에서는, 자, 1번이라고 할게요. 앞부분에서는 공방의 내력과 가계라는 건 이제 집안이 어떻게 되어 있다. 뭐 그 전에는 어떻게 살았고, 그 전에는 어떻게 살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공방의 내력과 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은 공방이 정계로 진출을 했어요. 정계에 나아가. 그러니까 쓰임. 그런데 쓰이면서 좀 부정부패를 일삼고 농업을 천시하고 상업을 중시했다. 이걸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탄핵되고 몰락함.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쓰이긴 쓰입니다. 안 쓰인 건 아니에요. 지금도 쓰이니까요. 그쵸? 그 다음에 공방에 대한 사신, 글쓴이죠. 비판적 평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방의 어떤 부분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느냐? 부정적 면모라고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욕심이 많고 염치가 없습니다. 이건 이제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과 더불어 사소한 이익을 다투고, 그 다음에 상업을 중시했다. 농업을 중시하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권세와 부귀를 섬겼다. 그러니까 웃긴 게, 그렇게 권세와 부귀를 좇아서 섬겨놓고 쫓겨나니까 한다는 소리가, 아우 뭐 나는 안 나가도 괜찮아 벼슬, 뭐 이런 짓거리 하고 있죠. 좀 위선적이죠. 자, 아무튼 그래서 매관매직 했고요. 그 다음에 성품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사귀었다. 뭐 이런 것이 부정적인 면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제 잡소리인데, 여러분 만약에 돈이 없다면, 그러니까 옛날에 돈이 없을 때는 사람들의 욕심이 조금 한정이 있었어요. 한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없다고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쌀이 어떤 재화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걸 진짜 수도 없이 가질 수 있을까? 쌀을? 옛날에는 그걸 보관하기도 어려웠을 텐데, 벌레 먹고 그럴 텐데. 그러니까 이거는 한도가 있죠. 그죠? 한도가 있어. 아무리 집을 이제 크게 지어도 어느 정도 이상을 가질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좀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 게 있었다고요. 물론 이제 금이 있었죠. 그때는 금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좀 한도가 있는데, 이 돈이라는 건 말이죠, 한도가 없어. 종이잖아요. 요즘엔 종이도 아니죠. 요즘엔 어때요? 수표라는 것도 있고, 심지어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숫자로만 존재하는 내 재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끝도 없는 거예요. 끝없이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끝없이 욕심을 부릴 수 있다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을 이 사람이 간파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돈을 없애야 한다는 거예요. 이 글의 주장은. 이걸 좀 알아두세요. 돈을 없애야 된다. 돈은 부정적이다. 그러니까 아까 그런 얘기 있었죠. 제가 중략 부분 줄거리에서 공우의 말을 들어 공방의 무리를 모두 제거했어야 한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없애버렸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라는 걸. 돈은 나쁜 것이기 때문에 없애야 한다. 그래서 뭐 나쁘니까 뭐 잘 가렸어야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주제는 돈을 부정적으로 보고 돈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갈래의 특징 있죠? 가전, 갈래의 특징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